한국어는 악마의 언어예요.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시원하다라고 말하고 마사지 받을 때 시원하지? 라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같은 단어일 수가 있죠?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 번역가는 어떤 문제에 닥친 걸까요? 한국어의 어떤 점이 어려운지 이해가 가시나요? 한국어의 난관에 부딪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학자 데이비드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저녁이었습니다. 딸 엘리의 흥분된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이 노래 가사가 진짜 대단해요. 한국어로 들어야만 그 느낌이 살아난다니까요. 나는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 이상이었습니다. 엘리의 반짝이는 눈빛과 진지한 표정은 그녀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감동했니? 엘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 곡을 재생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그녀는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꿈을 펼쳐볼래. 이런 가사예요, 아빠. 영어로 하면 I want to unfold my dream 정도겠지만 느낌이 달라요. 한국어로 들으면 훨씬 더 진심이 느껴져요. 나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단순히 멜로디 때문이 아니라 가사의 의미와 표현 방식에 깊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말입니다. 흥미롭구나. 내가 말한 대로 한국어에는 그 언어만의 독특한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엘리는 기다렸다는 듯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뭐요, 아빠? 이 언어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쉽지 않을 거야. 꽤 복잡하거든.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아빠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빠는 언어학자잖아요. 나랑 같이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멈칫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를 원한다고 말한 게 얼마만일까? 게다가 그게 한국어라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국어에 대해 기본적인 연구만 해봤지 직접 배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이런 도전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내가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좋아, 엘리. 우리가 함께 시작해보자. 다만 한국어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언어야. 너도 준비해야 할 거야. 엘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그럼요. 아빠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엘리가 들려줬던 노래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멜로디가 아름다운 건 물론이지만 한국어로 전달되는 그 감정이 영어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내 꿈을 펼쳐볼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에서조차 한국어가 가진 섬세함과 독특한 표현이 느껴졌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묘하게 얽혔습니다. 좋아, 엘리. 우리 한번 이 언어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보자. 한국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이제 나와 엘리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자음이랑 모음만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엘리가 손에 들고 있던 연습장을 저에게 내밀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 배운 것에 대한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야. 굉장히 과학적이지. 저도 함께 연습장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딸의 열정에 이끌려 저도 한글의 원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쉬울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발음이요. 엘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연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문장에 따라 G로도 K로도 발음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글자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영어는 항상 똑같잖아요. 엘리는 교재를 덮으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사실 이게 한국어의 묘미야. 발음은 맥락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그런 점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언어지. 하지만 괜찮아. 이건 익숙해지면 금방 풀릴 거야. 그 순간 엘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근데요, 아빠. 저 그냥 케이팝 가사 이해하려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딸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첫 번째 장벽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한국어 발음의 복잡함이었습니다. 엘리, 너 그 노래 가사 생각나니? 내 꿈을 펼쳐볼래. 너도 말했잖아. 이 가사가 정말 멋지다고.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근데 지금은 그런 가사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발음만 하다 끝날 것 같아서요. 그럼 이렇게 하자. 너 좋아하는 케이팝 노래 가사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발음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럼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거야. 어때? 제 제안에 엘리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좋아요. 대신 아빠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엘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좋아하는 케이팝 노래를 재생했습니다. 저는 엘리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발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서로 발음을 틀릴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리을을 완전 이상하게 발음했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지금 혀가 꼬였어. 하지만 이거 재미있다. 계속하자. 그날 밤 엘리는 저와 함께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놀랍게도 엘리는 조금씩 발음을 정확히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어는 어렵긴 하지만 뭔가 신기하게 끌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할수록 더 해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이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엘리는 연습장에서 완벽한 한글 문장을 읽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맞죠, 아빠? 인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답이야.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거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엘리는 다시 자신감을 얻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벽이 언젠가 찾아올 것이란 걸. 하지만 저는 엘리와 함께 그 장벽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기억해. 언어는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끌림은 한국어의 진짜 매력이야. 그 순간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 다음 도전도 준비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줄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엘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아빠, 이건 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엘리가 교재를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엘리? 뭐가 그렇게 어렵니? 이거 보세요. 주어가 없는데도 문장이 완벽하대요. 한국어에서는 나는이 없어도 밥 먹었어가 괜찮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는 책장을 넘기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문장 끝에 마이너스요를 붙이면 존댓말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붙여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녀의 좌절감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책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한국어 문법은 영어와 완전히 달라.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생각해봐.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간단하고 효율적이니? 그러나 제 설명에도 엘리는 여전히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저는 아빠처럼 언어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아빠,
이쯤에서 그만둘까 봐요. 솔직히 내가 한국어를 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엘리가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딸의 열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엘리,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케이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너 스스로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억나니? 내가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떠올려봐. 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다시 시작할 힘을 찾길 바라며 교제를 덮고 말했습니다. 잠깐 쉬어도 괜찮아. 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엘리,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문법과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는 일이야.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며칠 동안 엘리는 교재를 거의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음악을 듣고 시간을 보내며 한국어 공부를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엘리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다시 해볼게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도 될까요?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좋아, 엘리. 내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어떤 계획이 있니?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 해볼래요. 문법은 몰라도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말은 사용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날 밤, 엘리는 드라마의 대사를 반복해 따라하며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표정과 억양까지 흉내내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이 대사 기억나세요? 배고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렇지, 엘리. 이제 이 문장으로 얼마나 많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엘리는 드라마 속에서 배운 표현을 응용해 자신만의 대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법과 단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혀 나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처음에는 한국어가 너무 어려운 미로 같았는데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를 진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말로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엘리는 다시 한국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고 저는 그녀의 열정이 앞으로 더 큰 장벽도 넘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다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와 문장을 익히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가 저를 부르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저 이거 알아요. 드라마에서 괜찮아요? 라고 했던 장면 기억나세요? 그때 상대방이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건 진짜로 you okay? 라는 뜻이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괜찮아요는 그보다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 정말요? 그럼 이 말로 괜찮아요. 대신 다른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는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지. 상대방의 어조나 표정에 따라 고맙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필요 없어라는 의미를 줄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한국어가 가진 유연성이야. 엘리는 이 새로운 발견에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문법과 단어로 이루어진 언어가 아니라 대화 속 맥락과 감정이 살아있는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도 떠올랐습니다. 아빠, 그런데 이런 걸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해요? 괜찮아요. 하나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다르게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런 질문은 늘 흥미롭지만 쉽지 않은 답을 요구했습니다. 번역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엘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제가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단다, 엘리. 언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말하기 위한 도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길을 여는 거야. 그 후, 엘리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 가사와 한국어로 된 동화책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단어 행복하다는 단순히 해피라는 뜻보다 더 깊은 느낌이에요.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이 드는 단어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한국어의 정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교재로는 배우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배운 표현을 써볼래요.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말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언어는 경험을 통해 더 잘 익히는 법이지. 저는 엘리와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배운 단어들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주문한 떡볶이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스파이시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요. 매콤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맛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엘리는 이제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수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정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엘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여정은 단순히 언어의 습득이 아니라 그녀의 세계를 넓히고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는 깊은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엘리가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언젠가 한국어를 통해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엘리와 저는 약속대로 한국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뉴욕의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와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엘리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설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제가 배운 단어들이에요. 여기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주문해봐도 될까요? 엘리는 메뉴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배운 걸 실전에 써볼 좋은 기회야. 긴장하지 말고 해봐. 엘리는 천천히 메뉴를 골랐고 웨이터가 다가오자 그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리고 떡볶이도요. 웨이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엘리는 웨이터가 떠난 뒤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진짜로 주문했어요. 근데 제 발음 괜찮았나요? 아주 잘했어, 엘리. 내가 지금 한국어로 대화를 한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엘리는 활짝 웃으며 자신감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어 표현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빠, 이 떡볶이는 진짜 매콤해요. 스파이시라고만 하기엔 부족하죠. 매콤하면서도 달달하고 정말 매력적인 맛이에요. 그녀는 계속해서 맛에 대해 말하며 자신이 배운 단어들을 활용하려 애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을 때 엘리는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웨이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엘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천만에요는 제가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천만에요는 YOUR이 웰컴이라는 뜻이야. 이처럼 한국어에는
예의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이 있어. 하지만 내가 주문하고 감사 인사를 한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거야. 엘리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표현을 계속 배우게 되겠죠? 이제 진짜 한국어로 말하는 게 조금씩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엘리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새기며 한국어로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로 주문을 했어요. 조금 떨렸지만 아주 재미있었어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렇게 실전에서 한국어를 익히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엘리는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실전 경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를 보며 배운 대사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한국어를 단순히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한국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요. 엘리,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씩 이루어가길 바란다. 그 말을 하며 저는 그녀가 이 여정을 통해 더 큰 성장을 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는 실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고 식당에서 주문하며 동네 한국 가게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즐거워하던 엘리가 어느 날 저녁절을 찾아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건 정말 이상해요. 제가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글로 적힌 문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원하다요. 이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죠? 뜨거운 음식을 먹었는데 왜 시원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엘리. 시원하다는 단순히 쿨이나 리프레싱 같은 단어로 번역하기 어려워. 이건 감각과 감정이 섞인 표현이거든.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속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담은 말이지. 엘리는 더욱 헷갈리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걸 번역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려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번역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언어의 한계와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번역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엔 똑같은 단어를 찾을 수 없고 대신 맥락을 전달해야 할 때도 있지. 하지만 엘리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한국어를 배워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좌절감을 이해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엘리,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혼란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증거야. 언어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 거란다. 그리고 그걸 온전히 느끼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할 순 없더라도 최대한 느껴보고 싶어요. 그게 이 언어를 배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엘리.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야. 내가 이 언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보자. 그날 밤, 엘리는 시원하다를 포함해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어 표현들을 쭉 적어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한국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영어에는 없는 표현들이니까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재미있어요. 저는 그녀의 성장에 놀랐습니다.
엘리는 언어의 한계를 발견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한국어의 매력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다음 날부터 다시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따라하고 친구들에게 배운 단어를 이야기하며 한국어의 새로운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언어를 배우는 단계를 넘어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려는 깊은 여정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는 이미 언어학자로서 첫 발을 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여정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점점 더 기대된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가 가진 고유한 세계를 경험하려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엘리는 더 많은 도전을 마주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성장시키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엘리와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배운 한국어를 써보고 그 언어가 탄생한 문화 속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엘리는 가방을 싸면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진짜 한국에 가는 거 맞죠? 제가 드라마에서 보던 곳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엘리. 그리고 내가 배운 한국어를 실전에서 써볼 기회도 가질 거야. 준비됐니?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엘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공기가 달라요. 그리고 간판에 다 한국어가 적혀 있어요. 제가 배운 글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신기해요. 첫날 일정은 서울에 있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통 가옥들을 보며 엘리는 숨을 멈추고 넋을 잃은 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의 옛날 모습이에요.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멋있어요. 한옥 내부에서 온돌 바닥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엘리는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진짜 현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 이제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그동안 연습한 걸 보여줄 시간이야. 직접 해보면서 배운 걸 실전에 활용해보자. 다음 날, 우리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다양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는 한 손에 떡볶이를 들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서 한국어로 물건을 사볼게요. 준비됐어요. 그녀는 포장마차 앞에 서서 긴장된 얼굴로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호떡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호떡을 손에 든 엘리가 돌아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로 대화했어요. 아주머니가 제가 말한 걸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엘리가 주문한 것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음식을 가져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분명히 만두라고 했는데 왜 찐빵을 주신 거예요? 제 발음이 이상했나 봐요. 그녀는 약간 풀이 죽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격려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엘리.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시도했다는 거야.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자. 그 경험 이후 엘리는 발음 연습에 더 열심히 몰두했습니다. 가끔 가게 주인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녀는 실망보다는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엘리는 온돌로 데워진 바닥에 누워 친구처럼 다가온 또래의 한국 소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엘리야. 넌 이름이 뭐야? 그 소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연이야. 너 한국말 잘하네. 엘리는 지연과 짧은 대화를 이어가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엘리가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빠, 저 한국어로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원하던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를 배우는 진짜 이유야, 엘리.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한국에서의 경험은 엘리에게 언어를 넘어선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명확히 깨닫고 그것이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엘리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올 때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엘리는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구나. 이 아이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엘리의 한국어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학교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배운 한국어 표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제 친구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걸 배우고 싶대요. 엘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 이 동아리에서는 뭘 할 거니? 드라마 대사 따라하기도 하고 K-팝 가사를 분석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된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친구들과 함께 읽고 요리해보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한국어의 매력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가 만들어낸 변화를 보며 그녀의 성장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는 제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국어로 직접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아빠께,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갔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다시 한국에 갈 때는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딸 엘리 드림.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엘리는 언어를 통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엘리는 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한국어 알파벳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쳤고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친구들은 예상보다 더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엘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엘리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엘리. 언어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가 될 수 있지.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정말 기쁘구나. 엘리와 함께한 이 여정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 항상 언어를 구조적으로만 분석했지만 엘리 덕분에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는 통로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제 엘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것입니다. 엘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한국에 다시 갈 땐 제가 친구들과 한국어로 웃으면서 대화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로 그들과 더 많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시 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엘리. 한국어가 너에게 열어준 문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줄지 우리 함께 지켜보자. 그날 밤, 저는 엘리와 함께했던 이 여정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말과 문법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다. 엘리는 이걸 스스로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그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기대된다. 이렇게 엘리와 저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